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5분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놀라고 힘든 시간 가진 후 소위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56세 주부입니다. 몇 달 전 자녀의 건강 문제로 크게 놀라고 몇 달을 힘들게 간호를 하셨습니다. 아이는 잘 회복됐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문제가 된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눈, 코, 입이 타는 것처럼 마르고 식욕 부진이 있고 밥 먹기 싫고 체력이 떨어져서 거의 누워 있었고 한두 달 사이에 4kg 체중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입니다. 증상은 어느 정도 안정이 완화가 됐는데 약을 끊으면 몸이 힘들고 다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도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 방법이 뭔지. 자율신경 실조증, 이건 이제 사실 병은 아닙니다.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증세를 설명하는 이름이죠. 원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로 증세를 좋게 할 수 있죠. 이런 증세건 저런 증세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불안의 증세를 좋게 하는 거죠. 근데요, 두통에 두통약 먹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두통이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두통은 그냥 두통약 먹으면 없어지겠지만 원인 있는 두통은 안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신경 안정제를 끊을 수 없다. 다른 약도 비슷한데요. 이걸 갖다가 반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요만큼 있었는데 약으로 요만큼 줄였다가 약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걸 반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아니고요. 한 1, 2주 그렇습니다. 1, 2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과적이라는 거죠. 고혈압 약도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이렇게 가다가 약으로 줄었다가 끊으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약 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일과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완치훈련은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완치훈련이잖아요. 원인이 뭐겠어요? 원인은 힘듦과 지나침이죠. 그리고 이분 경우에는 이제 예민함입니다. 놀랐다든지, 힘들게 간호를 했다든지, 이게 다 예민함이죠. 그리고 또 불안, 그리고 이제 기력 소진을, 이제 그거에 따른 기력 소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입니다. 완치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진했던 기력 갖다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게 내 몸맘 회복 훈련 하시고요. 예민한 몸맘이 있으니 둔감 훈련, 그리고 불안 완치 훈련, 그리고 이제 쉽게 하기 훈련이죠. 뭐든지 다 쉽게 하기입니다. 쉽게 하면은 과로하지 않잖아요. 기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하냐고요?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안 되시면요. 닥터이가 굉장히 많은 쉽게 하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고하셔서. 그런데 원리는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력도 올라가기 시작하시고요. 약은 이제 그때부터 줄여가시면 됩니다. 서서히. 한 번에 끊지 마시고요. 반동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스트레스와 시험 부담이 있으면 부정적 생각과 공포감이 과다해지는 29세 남자 공시생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부정적 생각과 공포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을까? 이런 공포감입니다. 칼이나 과일을 보면은 TV나 스마트폰에서 본 잔인한 행동, 왜 칼로 사람을 찌른다든지 과일로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행동을 내가 친구나 부모님에게 행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칼이나 과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무섭고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했을 초기에는 지금 아마 여러 번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친한 친구의 상처 주는 말이 또 계속해서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강박증 약을 1년 동안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졸업 후에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다 생각 또는 이제 생각에 따른 감정이죠. 네,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게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행동을 하진 않아요. 네, 이제 강박은 이제 생각이 있고 생각 강박이 있고 행동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다 요새는요 생각 강박이 훨씬 많죠. 네, 이래서 생각으로만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있다를 설명하잖아요. 또는 그걸 연구하잖아요. 해결책을 찾잖아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강박이 되죠. 강박을 해결해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다 생각인 거죠. 과거로 이제 지금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이 이렇다라고 또 현재를 설명하잖아요. 네, 이것도 또 강박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해결 방법은요. 지금 공부하기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게 현재입니다. 과거는 뭐 이래 이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과거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다. 이것도 이제 다 과거고요. 그래서 과거는 이제 기억이라는 생각이죠. 네, 과거 그만하고 오늘부터 새로 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선택했으니 공부를 쉽게 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 쉽게 하는 방법 닥터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시험 보는 시험 준비생한테 이제 이런 강박 증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강박의 다른 말은요. 네, 강박 생각의 다른 말은 생각 강박의 다른 말은 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험 준비 쉽게 하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1개월 내에 시험에 합격할 실력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누가 이게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뭐 남들은 3년 걸리고 4년 걸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개월 만에 한다고 해보세요. 네, 정말 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냥 집중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수험 준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바로 하는데 그 매 순간 이제 또 이런 강박 생각이 날 겁니다. 네, 그런데 매 순간 어차피 생각이기 때문에 공부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 증상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또 강박이니까 다시 공부 선택하고 또 공부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 순간 공부를 선택할수록 강박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강박이 이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공부가 줄어들면서 더 강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선택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눈을 오래 맞추면 얼굴이 빨개져서 사회생활이 힘든 29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눈을 잘못 쳐다보거나 얼굴이 이제 빨개지니까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친구나 당하게 만들고요. 친구나 익숙한 사람하고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안면 홍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면 홍조 완치 훈련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거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둔감 훈련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안면 홍조 완치 훈련 하십시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계란, 우유, 밀가루를 먹으면 위장 증세, 습진, 피로감 등이 생기는 28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안 먹었다고 하네요. 아마 오래전서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닥터유가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걸 참고로 해서 다시 또 먹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뭐 급기야 며칠 후 손발, 옆구리, 사타구니 등에 진물이 나기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더 심해지고 냄새도 고약해졌다고 합니다. 위장관 증세로 처음엔 설사가 있었는데 멎었고요. 잔병감, 항문 소양증, 치질 증상 등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또한 먹고 나면은 피로, 무기력증, 근육 뭉침도 생겼다고 하네요. 이제 증세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세 중에서 습진과 진물,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위장 증세는요, 알레르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음식으로 촉발된 위장 장애죠. 기능 장애입니다. 피로, 무기력증, 근육 뭉침은 평소에 이제 예민하고 기력이 소진된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식곤증이 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첩돼서 나타난 거죠. 더 크게. 네,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증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완치 훈련은요, 당장은 증세가 너무 심하니 다 끊으세요. 다시 계란, 우유, 밀가루 다 끊는 상태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몸만 회복 훈련과 이제 둔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민하니까. 그리고 배변 훈련, 치질 완치 훈련, 다 그걸 갖다 해결하면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릴 텐데요.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먹는 것을 하는 훈련을 가지고 먹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잘못한 게 뭐냐면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적어도 3가지 음식이잖아요. 네, 계란, 우유, 밀가루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씩. 그리고 그 한 가지도요, 한꺼번에 뭐 계란하고 친다면은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잘라가지고 한 번에 조금만 잘라서 맛만 보는 듯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괜찮으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겠네. 메추리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며칠 지나서 괜찮으면은 조금 더 먹어보고 조금 더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는 같아요. 근데 한 음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음식은 그거보다는 또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2가지 음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음식은 또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느리죠. 나중에는 가속이 붙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훈련은 누적되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복리가 되거든요. 복리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빨리 훈련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세가 나타나면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면은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제 피로나 이 무기력감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하려면은 감량 다지기 훈련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파킨슨병 치매 연하곤란으로 누워만 계시는 69세 엄마를 돕고자 하는 43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연하곤란은 삼키기가 어려운 것, 이게 이제 연하곤란이라고 합니다. 3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는데 약이 듣지를 않고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상이 안 되고 누워만 계셨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신장 결석으로 전신 마취를 했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기관지 절개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 이후부터 연하곤란과 조기 치매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2주 전에 전문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그래도 연하곤란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밥도 드시고 기운도 좀 차리셨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죠. 그것도 입원 기간이 짧아서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좋아질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은 더 나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셨네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시술입니다. 약이 아니고 약이 안 듣잖아요. 그럴 때 뇌심부 자극이라고 하는 시술이거든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자르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2개를 열긴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뇌 심부에다가 전극을 넣어요.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걸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교적 안전하고요. 시술이니까. 그리고 부작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효과가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80% 정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여기 입원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 생각 해보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단지 뭐 개인 병원에서는 할 수 없고요. 대학병원급에서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술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재활이거든요. 네, 재활은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은 꼭 전문 재활병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활 이 서비스를 갖다가 갖춘 요양병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비용이 저렴하죠. 네, 요양급여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활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요양병원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닥터에는 보통은 이제 완치훈련을 권하는데, 완치훈련은 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라서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자, 5분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